네, 이번 시간은 우리 여의도 김우빈 오시는 날이죠? 아, 좀 그러네. 네. 뭐가요? 네, 네, 뭐 다 이루어질지니 아니 우리- 제주도 가면 네. 네, 앞사람 머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항상 바람 때문에. 자, 우리 김우빈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 스스로를 김우빈이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도 민망함이 전혀 없는 모양이에요. 민망합니다. 아, 그래요? 예. 이래도 되나 싶고. 네. 근데 아까 그 댓글창 보니까 머리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제 실제로 머리? 실제로 와서 봤더니 음. 더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데요. 아, 화면이 그나마 좀 낫군요. 예, 화면이 덜 날아가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지금 실제 보니까 더 날아가고 있습니다. 네. 혹시 머리 오늘 어디서 하셨나요? 여기 청담동. 네, 청담동으로 가야죠. 청담동이요? 아톰 머리다, 뭐 통키 머리다, 다 얘기들이 아, 많으시던데.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 이거 가운데로 모아야 될까? 네, 괜찮네요.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뭐 자동차 얘기를 좀 주로 해주신다고요? 네, 저는 뭐 자동차라기보다 이제 피지컬 AI 쪽을 피지컬 얘기를 많이 AI. 계속 드리고 있죠. 네. 그 전에 시장 얘기 잠깐만 이제 드리고 좋습니다. 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우려가 되게 많죠. 예, 조정을 받으면서 특히나 이제 오늘 밤에 있을 CPI, CPI에 대한 그 우려감이 상당히 이제 있는데 예상치를 좀 보면은 이게 이제 클리블랜드 연준 자료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제 곧 발표될 이제 5월 CPI 이게 이제 4.18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그 이제 뭐 캘린더 같은데 보면은 4.2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지난달에가 이제 3.8이었고 이번에 4.2 정도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상당히 이제 물가에 대한 압박, 우려가 올라오고 있다. 이런 우려감이 있는데 네. 이제 6월 CPI 예상치를 보면 줄어드는 걸로 현재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내려가나요, 6월부터?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유가 이제 특히나 물가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국제 유가잖아요. WTI 수준을 보게 되면 5월에 거의 이제 100불 위에 계속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100불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죠. 네. 특히나 90불, 어젯밤에 80 몇 불 뭐. 네, 그렇죠. 90불 언저리에서 네, 움직이고 있죠. 근데 특히나 어제 뭐 다시 또 뭐 전쟁이 격화될 것처럼 아파트가 뭐 추락하고 뭐 보복을 하겠다, 다시 또 뭐 공격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가 크게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렇다는 거는 이미 이제 전쟁이 다시 격화되더라도 금방 또 트럼프가 잠재우겠지라는 기대감이 계속 있는 거고 그렇다라는 것은 이 물가 우려가 이제 피크다. 이번 주가 피크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피크다. 그렇습니다. 오. 그리고 나서 다음 달에는 또 다시 이제 잠재워지는 그 데이터를 볼 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예상치이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변화는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제가 꾸준히 트래킹 해왔던 것을 이제 상기를 해보면 네.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이제 그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이 그러니까 이번 주가 피크고 점차 이제 잠재워지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자료는 이제 그 9월 그 FOMC 예상 자료입니다. 6월이 아니고 9월이요. 네, 6월은 어차피 이제 동결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금리를 뭐 올해 한 번 올릴 것이냐 두 번 올릴 것이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6월 거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제 동결 가능성이 60%고 이제 인상 가능성이 40%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또 우려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죠. 왜냐하면 한 번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한 달 전에만 해도 1.2%였는데 지금 한 번 인상 가능성이 35%까지 올라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와서 우려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음 자를 보시면 이게 이제 그 9월 FOMC 예상치에 대한 그런 변동표입니다. 예상에 대한 변동표. 근데 요 초록색 이게 이제 한 번 인하에 대한, 그러니까 한 번 인상에 대한 우려감인데 그 한 번의 인상에 대한 게 지금 5월 뭐 초까지는 없었다가 이렇게까지 올라왔던 거예요. 지금 이렇게까지 올라왔는데 사실 지난달에도 이 정도까지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언제든지 이렇게 변동폭이 크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것도 다 예상치기 때문에 지금 뭐 한 번 인상이냐 두 번 인상에 대한 그 우려감이 있지만 이것 또한 언제든지 변동해서 다시 급락해서 내려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트리거는 사실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이번 달에 있을 FOMC 네. 케빈 러시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폭들이 상당히 또 갈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 데이터의 소스는 CME인가요? 페드워치? 네, 페드워치입니다. 네. 자, 그래서 하여튼 금리 안 오를 것 같다. 더 이상은. 지금까지 뭐 케빈 러시의 발언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네. 물가가 오르더라도 AI 성장성에 대한 그게 상쇄를 할 수가 있다. 그런 이제 공급 폭발이 이런 성장성에 대한 물가 상승 우려를 상쇄해서 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네. 케빈 러시가 시장의 우려를 잠재워주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워시가 워셔 소방서가 된다 뭐 등등 네. 얘기도 많던데 이번에 그럼 좀 중립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6월 FOMC를? 6월 FOMC는 중립적이지만 중립적이기만 해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네. 뭐 매파적 얘기만 하지 않는다면 지금 다들 우려하는 게 매파적인 얘기를 할까봐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얘기만 안 하고 좀 중립적으로만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러면 시장은 좀 안정감을 가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의 안정을 찾는다는 거는 다시 이제 주식시장으로 돈이 좀 몰릴 수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다시 돈이 주식시장으로 올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고점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고 피크아웃 얘기도 나오고 있고 상당한 이제 우려감과 또 한측에선 기대감을 여전히 갖고 있고 하고 있는데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보면 AI와 이 피지컬 AI에 대한 이 랠리가 네. 과연 어디까지 계속되고 언제 멈출까에 대한 그 우려감이잖아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제 시작된 게 사실은 미중 전쟁이거든요. AI 전쟁이에요. 이게 누구 하나 이걸 뒤처지면 완전히 잡아 먹히는 싸움이 돼버렸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AI라는 게 그 미치는 영향력이 한 군데 섹터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됐잖아요. 그렇다면 이걸 이제 지면 안 됩니다. 계속 투자를 해야 되고 제가 하면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제일 더 먼저 앞서 나가야 되는 싸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멈출 수 없는 싸움이 지속되고 있는 거고 근데 지금 거의 다 이제 생성형 AI는 올 때까지 거의 왔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죠. 근데 피지컬 AI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인데 지금 발전 속도를 보면 상당히 놀라워요. 상당히 놀라울 정도로 하루가 다르게 뭐 영상이 올라오는 걸 보면 상당히 놀랍고 특히나 아메리카 갓 탤런트 그 최근에 네. 보시면 중국 그 유니트리 로봇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거기서 쇼를 했어요. 근데 상당히 놀랍습니다. 네. 어떤 다들 부분에서? 환호를 냈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춤을 같이 췄어요. 사람이 한 명 앞에서 춤을 추고 이제 옆에서 그 로봇들이 같이 춤을 췄는데 그 로봇들의 그 퍼포먼스가 상당히 놀라웠고 네. 그리고 제자리에서 덤블링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살짝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이 이렇게까지 치고 올라왔구나 라는 것을 좀 놀라웠고 네. 그리고 이제 이슈들을 좀 보게 되면 이제 이번 주에 미국 그 상원에서 군사위원회 자료 이게 상원인데 하원으로 잘못 찍혔네요. 네. 하원은 이미 통과가 됐고 네. 이제 국방수권법에 이 휴머노이드 로보틱스 시스템에 대한 생산과 그 밑에 이제 들어가는 부품들을 중국 거를 제외하는 중국, 러시아, 북한, 그 이란 이런 이제 적대 국가들의 제품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하원은 통과가 됐고 상원이 지금 이번에 이제 9월에서 11일까지 해서 마크업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통과가 되게 되면은 이제 제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못 들어오게 막겠죠. 그렇다면 어디가 수혜를 받을까요? 우리나라죠. 네. 예, 우리나라에 대한 그 뭐 모두가 이제는 많이들 아시잖아요. 우리나라가 가장 이제 휴머노이드에 최적화가 되어 있는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젠슨왕도 와서 네.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가고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그 과거를 짚어보면 과거에 이제 피크아웃이 됐던 산업들을 보게 되면 뭐 신재생 뭐 태양광이라든지 엄청난 붐이 일었다가 다시 제자리로 왔고 전기차도 사실 엄청난 붐이 일었었다가 조금 이제 잠잠해졌고 네. 하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은 굳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하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신재생이 없으면 전통 그 에너지로 하면 되고 대체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뭐 전기차가 없어도 휘발유 쓰면 되고 하잖아요. 물론 이제 환경 때문에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그런 쪽으로 갔던 건데 이거는 대체할 게 없습니다. 이건 전쟁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전쟁이 치러지면서 이 무인기에 대한 그런 것들의 효과를 엄청나게 보고 있고 우크라이나도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쟁에 대한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전쟁할 때 활로 싸우다가 누가 이제 총을 개발해 총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럼 총을 안 만들 수가 있나요? 누가 먼저 많이 만들어야 되느냐에 대한 그런 싸움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약간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멈출 수가 없다. 멈출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조정을 받으면 사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생존을 위해 반드시 사수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자산이 됐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로봇 관련된 뭐 어떤 이슈들이 지금 우리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슈들을 이제 한 번씩 이제 짚어 볼 텐데요. 예. 이제 1일에 유니티리가 과창판 심사를 통과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IPO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이제 3분기 중에 상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통과가 네.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내일 모레까지 해서 이제 스마트테크 코리아라는 이제 행사를 코엑스에서 이제 개최를 하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로봇 업체들이 조금씩 나오는데 우리나라 로봇 업체? 우리나라 업체들이 나오는데 네. 근데 이제 에지봇이 온다라고 써놨잖아요. 네. 딱 하나 지금 중국 업체가 옵니다. 아. 중국 업체가 오는데 저도 이제 이따가 한번 가볼 생각이에요. 이거 에지봇을 한번 보러. 왜냐하면 에지봇이 사람들은 뭐 아직 잘 모르겠지만 올해 그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로봇을 생산한 업체입니다. 대수로? 네, 유니트리보다 더 많이 생산을 아, 했어요. 그래요? 가장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는 업체가 에지봇입니다. 그래서 많이 생산을 해서 공장에 많이 집어넣고 실패도 많이 경험을 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나 뭐 다른 업체들을 보게 되면 네. 실제 생활에서 실수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가상에서 시뮬레이션을 많이 돌려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실제로도 뭐 이제 연구실에서는 많이 하지만, 근데 얘네들은 실제 많이 생산을 해서 실제 공장에 그냥 집어넣어서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 겁니다. 실패를 해도 상관없다. 그리고 얘네들이 또 그 업체들에서 저건가요? 그렇습니다. 요 내용인데 에지봇 월드에서 뭘 했냐면 이 대회를 했어요. 마라톤? 에지봇들을 가지고 네. 이 로직들을 어떻게 해야 더 실제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쓰일 수 있는지에 대한 전 세계 대회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자기네들 로직들을 다 오픈을 했어요. 오픈을 해서 좀 더 이거를 해가지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한번 이거를 가지고 더 이 에지봇을 발전시키기 위한 대회를 한번 해보자 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그 뭐 미국 업체도 있고 우리나라 뭐 서울대 카이스트 팀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그 이제 그 연구 개발진들이 에지봇을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들을 그런 걸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지금 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그래서 우리나라도 빨리 지금 가야 되는 상황이고 사실 늦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너무나 중국 업체들이 빠르게 캐치업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은 얼마나 지금 수준이 됐는지 보고 싶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 한번 가서 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11일에는 월드컵 개막이 있죠. 네. 내일 드디어 개막을 하는데 과연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줄까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있는데 뭐 유튜브 영상으로 최근에 보게 되면 고스트 라보나킥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보나킥이 상당히 이제 선수들이 하기 어렵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다가 페이크를 한번 주고 킥을 하는 라보나킥을 하는 고스트 라보나킥까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점점 풋살이 돼가는군요. 굉장합니다. 네. 예. 라고나킥이 그래서 뭐예요, 근데? 아 축구를 이렇게 호나우두가 잦아지는 거 아닌가? 그렇죠. 네. 뭐 최근에 뭐 손흥민 선수도 한번 했던 네. 적이 있고요. 그게 약간 이제 인간의 몸에 무리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실전에서 많이 사용을 안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정도 수준까지도 이 그
아틀라스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네. 예, 지금 자료 영상이 나오고 있는. 방금 봤네요. 저렇게. 야, 아, 저게 라거나예요?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관절이 인식을 꺾이는 하고 거죠. 있죠. 예. 네. 아, 저건 그냥 그냥이요? 뒷발로 이렇게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장난치는 것처럼 보이죠. 저게 중심발이 잘못하면 인대가 나갑니다. 아, 예, 그래요? 중심발이 살짝만 잘못해도 약간 이제 무리가 많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톡 차는 거는 뭐 저희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좀 세게 차게 되거든요. 네. 세게 차면 중심이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뭐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이 킥을 얼마나 세게 차느냐가 약간 시장의 반응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중국에서 뭐 이제 축구 그 로봇 월드컵 뭐 이런 것들을 했었잖아요. 네. 것들을 보게 되면 진짜 아장 가서 톡 차고 약간 그런 수준이었어요. 네. 근데 그런 것만 보다가 제가 그래서 유튜브도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그 축구공을 세게 차는 영상이 없습니다. 로봇이 세게 차려면 세게 가고 중심이 버텨줘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어렵기 때문에 세게 차질 못하는 거거든요. 뭐 발 살짝은 할 수 있는데 네. 강력하게 가면 강력하게 버텨주는 힘이 있어야 돼서 그게 어렵기 때문에 과연 그 아틀라스가 퍼포먼스를 보여줄 때 공을 만약에 차게 된다면 얼마나 세게 강력한 슈팅을 보여주느냐에 대한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제가 뭐 제메라이한테 물어보니까 선수 수준의 강력한 슛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네. 근데 과연 그렇게 진짜 가능할지가 상당히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켜볼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하반기에 미국에서 로드쇼를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지금 아틀라스의 생산 대수가 많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뭐 연구실과 그리고 이제 그 제미나이 쪽 그쪽의 연구실과 이쪽에서만 지금 수요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연 3만 대 생산하게 되면 한 2만 5천 대는 이미 이제 그 현대차 공장에다가 이제 일단 집어넣게 돼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이후의 것들이 이제 시작이 돼야 될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다른 업체들이 만약에 이것을 만약에 그 도입을 한다라고 네. 하면 당장 도입을 할 수 없으니까 그 업체들도 미리 이제 이것들을 테스트를 해보고 싶을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 향으로 직접적인 수요, 예, 이거에 대한 내용들이 하반기에 나올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에. 자, 그렇다면 그러면 우리의 투자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큰 흐름, 제가 볼 때는 상용화가 좀 더 빨리 될 것 같다, 기대감이 높다는 말씀을 들리는데 네. 로드쇼랑 되게 중요한 이벤트 같고 네.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의 종목을 좀 추려보자면 아니면 산업을 좀 추려보자면 물론 로봇이겠지만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계속적으로 이제 현대 그룹주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계속 현대차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오늘은 이제 현대 모비스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모비스가 이제 여기 이제 부품을 이제 담당을 하게 되죠. HMG 로보틱스 밸류체인에서 이제 뭐 이 부분이죠. 예, 여기서 이제 부품을 담당을 하게 되는데 특히나 이제 액추에이터를 많이 담당을 할 텐데 이제 전체 이제 생산 단가의 액추에이터 단가가 이제 34.5%로 가장 많이 차지를 합니다. 바로 이것을 이제 현대 모비스가 이제 담당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기존에 이제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이나 뭐 일본의 업체들 이런 것들도 썼었는데 이제 단가가 높기 때문에 단가를 이제 내재화해서 싸게 만들려고 해서 이제 내재화를 다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이제 뭐 현대 모비스하고 SPG도 조금 들어가고 네. 이런 식의 이제 뭐 국내 업체들 위주로 해서 많이 들어가는데 제가 보고 있는 거는 확장성입니다. 그러니까 아틀라스는 당연히 들어간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 현대 기아차를 제외하고 현재 기존의 현대 모비스가 해외 완성차 업체향으로 수주가 현재 13조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양을 그러니까 거의 한 20% 정도 그 정도 되는 양을 지금 해외 다른 업체향으로 납품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똑같이 되짚어 보면 이제 그 장기적으로 이런 액추에이터를 만들어서 이것들을 아틀라스 향뿐만이 아니라 다른 로봇 업체 향으로도 공급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확장성 측면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대 모비스의 그런 성장성이 상당히 더 높게 나올 수가 있겠다.
라는 것을 보고 네. 좀 투자 판단을 좀 고민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대의 로봇 밸류체인상에서 현대모비스가 현대차보다도 훨씬 더 앞으로 상향폭, 잠재 성장 등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주가 측면에서? 일단은 현대차가 먼저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주가 탄력성을 보게 되면 현대모비스가 더 높게 변동성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많이 급등했을 때도 그렇고 이번에 많이 좀 조정을 받을 때도 그 상승과 하락폭은 훨씬 더 높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시점으로 저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밸류체인에서는 모비스가 눈에 좀 돋보이더라.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비스는 아마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뭐 갖고는 계실 텐데 이미 저 로봇에 대한 혹은 뭐 부품 이거에 대해서는 많이 반영된 거 아닌가 하는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지 네. 않나요, 아직? 그러니까 뭐 그런 일각의 뭐 분위기도 있다고는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초입이라고 보고 있고 초입. 멈출 수 없는 싸움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 정도의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반영이 아직 뭐 굉장히 안 돼 있다고 그래요?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네네. 3년 뒤를 상상을 해보면 네. 레벨이 상당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오, 좋습니다. 그럼 한번 또 슬쩍 네, 알겠습니다. 아마 요 정도 말씀 주시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네. 어떤 그림들을 그리실지 뭐 대충 감이 오실 것 같네요. 그러니까 우리 이종원 팀장이 어디였죠? 명동? 을지로, 을지로. 네. 영업일부. 영업일부. 네. 거기서 계속 이제 저희 코너에 오셔가지고 정기마다 나는 현대, 피지컬 AI, 로봇 계속 말씀하시고 계잖아요. 네. 그래서 현대차 이어서 오늘은 모비스까지. 모비스, 네. 다음 분이 뭡니까? 오토에버. 네. 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